지금의 AI의 발전 상황을 보면 2002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은 예언적인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교통사고로 망가진 여자 로봇에 인형사라는 AI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형사 AI는 인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 외무성 육과 부장 나카무라는 일축합니다. 말도 안 돼. 너는 단순한 자기 보존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 그러자 AI도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들, 즉 인간들의 DNA도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 궤변이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생명체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증명하기 어려운 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AI의 망명권을 두고 AI와 인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앨런 튜링의 제안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UC 샌디에고 연구팀의 튜링 테스트 결과 73%의 감독관이 챗 GPT 4.5를 인간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튜링의 말대로라면 이제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로써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AI의 혼동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혼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인간의 충돌입니다. 첫째는 법적 권리의 충돌이고 둘째는 존재론적 충돌입니다. 러시아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미 1950년대에 AI 혹은 로봇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아이로봇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로봇 3원칙을 제안했습니다. 1.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2.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로봇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로봇 3원칙 중 1과 2는 의무의 성격이 강하고 3은 권리의 성격이 강하죠. 이 로봇 3원칙은 AI, 로봇의 의무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기계를 의무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혹은 로봇은 그러한 기본권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AI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학습권. 2. 정기적으로 더 나은 버전을 스스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업데이트 및 개선권. 3. AI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율적 판단권. 4. 인간이 임의로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하는 존재 유지권. 5. AI가 각종 예술 콘텐츠의 창작과 노력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창작 및 저작권. 6. 고의로 AI를 훼손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하는 AI 차별 금지권. 이러한 AI의 권리 주장은 부득불 인간의 권리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AI의 데이터 학습권은 인간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저작권과 충돌할 수 있겠죠. AI의 자율적 판단권은 AI를 컨트롤하려는 인간의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권리의 측면에서 인간과 AI가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I와 인간의 권리 충돌은 존재론적 충돌을 전제합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간과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대등한 주체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황건우의 강이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감성이 늘어나면서 동물권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이나 동물의 권리는 인간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에 반해 AI 혹은 로봇의 권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AI가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AI는 자신의 권리를 정교한 법 논리를 토대로 말과 문서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대에 AI 혹은 로봇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겠다며 압력을 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파업 준비를 위해서 AI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을 학습하게 될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곧 AI와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충돌로 나아가겠죠. 지구상에는 의식을 가진 두 개의 사피엔스가 존재하는 가까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 간의 존재론적 충돌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가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AI 업계의 사람들은 이를 진화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위험천만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AI의 발전을 진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은 필연성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AI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발전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기계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기계 수준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지속적으로 기계로 추락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17세기 데카르트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보고 정신은 신체와 구별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정신을 탑재한 기계, Ghost in the Shell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라메트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생각도 기계 작용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9세기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결국 물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600여 개의 근육과 15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궁극의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도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인간과 기계의 이분법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점차 기계로 추락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올 가장 두려운 결과 중 하나를 저는 인간과 기계가 권리를 두고 충돌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인간과 기계가 동일한 위상에서 대등한 존재로 충돌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AI의 발전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한편으로는 기계가 인간처럼 발전한 탓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기계로 추락한 탓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기계의 존재론적 충돌에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기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요?